양평군 일대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양평읍이거든요. 근데 종점이 이란이 돼버리면 양평읍까지 가는데 저 종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양평 JCT를 강상면 일대에 만들게 되면 차로 10분이면 양평읍에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평읍에 많이 사는 양평군 주민들이 이 종점, 원안의 종점이 우리 동네랑 멀다. 가까운 데로 해달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안이 더 편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도로는 시점과 종점으로 그 도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 종점이 바뀌면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예산 심의 원칙상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일로 늘어났다면 요 구간은 네. 지방도로 지방에서 해결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좀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다. 그건 지방 논리예요. 그 지방 논리를 가지고 처음에 예타를 했으면 그 예타 통과 못 했을 겁니다. 원, 야당 허위 선동의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야당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입니다. 저희 아까 일면에 살짝 나왔습니다.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야당의 허위 선동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국토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네, 전면 백지화하겠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지금 자꾸 선동을 하고 가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그냥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밝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책 사업인데 감정적으로 취소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왜 야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도 궁금하죠. 야당의 얘기를 좀 같이 마저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된 종점 노선이 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량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결정을 군하고 전혀 협의 없이 이렇게 진행된 점도 매우 의문이 되고 이 뒤쪽에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일족 땅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졌는데. 네,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지금 김두관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뀐 종점 그 자리가 김건희 여사 이 윤 대통령의 처가 쪽 땅이 많은 걸로 알려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요겁니다. 야, 노선 바꿔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을 야당이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더 이상의 이런 선동, 공세 받아들이지 않겠다. 백지화하겠다. 원하면 그럼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 라고 지금 대응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땅이 어떻고 노선이 어떻게 났길래 그러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일단 먼저 여기 강일 갈림목에서부터 이 까만색이 기존의 계획했던 안입니다. 쭉 가서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팔당호 거쳐서 위로 여기 양평 갈림목 요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여기에서 맞붙는 요 까만색 27km 이게 기존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직 종점이 어디로 하겠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 이렇게 변경되는 거 아니냐. 여기 요 부분에서 처음 시작은 같습니다. 시작은 같은데 쭉 오다가 남종 요 부분쯤에서 쭉 가서요. 약간 밑으로 가죠. 밑으로 가서 여기에 내려옵니다. 여기가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라는 겁니다. 여기로 변경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변경될 경우 27km가 29km 안이 되는 거긴 한데요.
여기를 좀 보면 민주당이 주장한 김건희 여사 이 처가 쪽당이 계속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이 처가 땅 안에 결국 이 종점이 들어가게 돼 있다. 야당은 그래서 이거 결국 김건희 여사를 생각한 특혜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다음 기사까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장관이 백지화를 얘기를 했죠. 15년 수건 사업 6년 전에 지금 첫 발을 뗐습니다. 최종 노선 확정만 앞두고 있던 상황, 첫 삽 이제 뜨면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물거품이 됐다라는 거. 근데 이게 장혜찬 최고님, 지금 보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거의 막판까지 가서 이렇게 백지화됐었던 전례가 있나 싶거든요. 잘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로 주민들의 수건을 이렇게 망쳐버린 전례도 찾아보기 잘 힘들겠죠.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예타가 통과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2021년 5월 민주당의 최재관 당시 이제 양평 지역위원장과 네. 그리고 정동균 전 양평 군수, 민주당 출신의 전직 군수입니다. 그 당시엔 현직이었죠. 당정 협의를 하면서 예타가 이번에 통과가 됐지만 강화 IC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네. 주민들의 수건이다라고 당정 협의했다고, 뭐 국토부에 의견 전달했다고, 이거 중앙정치권과 손잡고 바꾸겠다고 대대적으로 기사를 막 뿌립니다. 네. 정동균 전 군수가 인터뷰한 내용도 기사로 다 남아 있어요. 이 강화 IC라는 게 생기면 원안대로 노선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남부 쪽에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정안을 보면 강화 IC를 거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화 IC가 뚫리는 이상 이 종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민주당 정치인들이 2021년 5월에 왜 요구했느냐. 네. 이게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두물머리를 이용하는 서울에서 들어오는 이 관광객들의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네. 양평군 일대의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양평읍이거든요. 근데 종점이 이란이 돼버리면 양평읍까지 가는데 저 종점에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양평 JCT를 강상면 일대에 만들게 되면 차로 10분이면 양평읍에 와닿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양평읍에 많이 사는 양평군 주민들이 이 종점, 원안의 종점이 우리 동네랑 멀다. 가까운 데로 해달라.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이안이 더 편하다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 요구를 국민의힘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 군수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21년 5월부터 예타는 통과됐지만 네. 추후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바꾸겠습니다라고 해놓은 기사와 이 증거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 입장에서는 결정을 한 것도 아니지만 네.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건 국민의힘의 정치인이건 할 것 없이 예타 통과 이후부터 계속 주민 의견을 근거로 이걸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도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를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까지 들먹이면서 끌어들이니까 원희룡 장관이 강경한 대책을 내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주상우 변호사님. 사실은 근데 왜 자꾸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올해 초, 올 1월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이 대안 노선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체는 이제 그 안으로 거의 확정해서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걸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좀 석연찮은 부분이 원래 21년 4월에 이미 확정이 됐어요. 네. 근데 22년도에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7월달에 이제 새 군수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경된 것이고 최초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국토부가 무슨 직접적인 민원 수령 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먼저 제안을 해서 다시 양평군이 3개의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국민들은 왜 국토부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까? 이게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변경된 안이 결정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지금 소유한 땅에 이익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뭐 누구는 또 그래요. 어차피 IC를 뭐 새로 개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지금 뭐 지가 상승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기를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원래 지금 이 안대로 가서 결합이 되는 노선이 이제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분기점이 설정이 되면서 거기가 이제 종점이 되는 건데 네. 거기서부터 1km 내, 그러니까 차로 5분 내 거리에 남양평 IC가 있어요 이미.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김건희식당 일가에서 남해평 IC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서울로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노선에 따르면 물론 차량 정체가 없는 걸 가정하겠지만 서울 송파까지 15분 내 거리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기존 2시간 거리가 네. 15분으로 단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평군의 이 땅이 서울의 이런 송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노선 구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걸 가짜 뉴스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15년 이상 검토돼서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으로 진행됐던 새로운 노선을 전부 다 폐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원래 원한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애초 그 도로의 개설 목적이 이른바 두물머리에서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두물머리 종점안을 갑자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몇 달 만에 후다닥 바꿔버린 다음에 그게 갑자기 국민들의 의혹 대상이 돼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니까 전체 계획을 백지화하겠다? 그게 장관으로서 할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굉장히 지금 세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거 장관으로서 할 태도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15년 수건 사업 6년 전 촉발. 근데 지금 일단 백지화가 됐습니다. 말씀처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저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부 백지화합니다. 백지화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문제가 중간에 바뀐 이유를 지금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팩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다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순간은 더 이상은 그 거리를 주고 우리가 국력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장관님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의 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그건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더 이상 휘말릴 수 없다. 팩트에 대한 건 모든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 김상일 위원님.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정쟁하고 싸우고 하는 걸 보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걸까요? 아니면 비판이 있어도 안고 가겠다라는 걸까요? 글쎄요, 이게 정치적 어떤 승부수 이런 것 같은데요. 국가 정책하고 예산 사업은요, 그렇게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수로 쓰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제가 재정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도로의 정의를 어떻게 하십니까? 도로는 시점과 종점으로 그 도로를 정의하는 거예요. 네. 종점이 바뀌면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법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동안의 예산 심의 원칙상 이거는 새로운 사업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일로 늘어났다면 요 구간은 네. 지방도로 지방에서 해결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좀 전에 장해찬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다. 그건 지방 논리예요. 그 지방 논리를 가지고 처음에 예타를 했으면 그 예타 통과 못 했을 겁니다. 예타 통과라는 거는 종합적인 중앙 정부의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강상면이 좋은 아니었고 BC에도 그 도움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예타가 통과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경제적으로 좋으면. 그럼 왜 처음부터 예타 통과할 때 그걸로 안 했을까요? 그걸로 하면 다른 안 좋은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예타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이 사업은요. 처음부터 경제성이 없어서 그 AHP라고 해가지고서 정치적인 요인까지 집어넣어서 그 해가지고 0.5를 넘긴 거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양서면으로 가는 걸로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노선의 조정이라는 건 뭐냐? 그 중간을 변경시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종점이 바뀌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명분이 필요합니다. 뭐냐? 종점 지역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네. 싼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 할 때 이럴 때나 바꾸는 거지 비용이 더 드는데 갑자기 종점이 바뀐다 이건 뭔가 특혜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해소하는 거는요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장해찬 최고님. 제가 방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단독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손을 들었는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네. 예타가 확정된 이후에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사업이 2건밖에 안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네, 네. 이 국토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에 이 고속도로가 신설된 게 24건이고요. 네. 이 중에 무려 14건이 타당성 평가에서 시작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봐도 뭐 김상희 평론가님 말씀도 예산 전문가니까 당연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99년도 예타제도 도입 이후 24건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 중에서 절반이 넘는 14개가 예타 이후에 시작점 또는 종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연 이것만 과연 유별난 사례라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목포 광양부터 최근 사이는 이제 계양 강화 노선까지 14개에서 시작과 종점이 예타 이후에 바뀐 사례들 보면 네.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 지역 민원이 대다수예요. 지역에서 이거 지금의 예타 결과는 우리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맞지 않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바뀐 게 무려 14건이나 된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네. 이 사례가 유독 도드라지거나 유별난 사례는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김상희 의원님. 14개 사업을 다 들여다보지 않아서 여기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는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갈 때 초입에다 그걸 놨어요. 네. 근데 이게 예타가 통과됐어요. 네. 근데 그 지역 입장에서는 이거 어디까지 가져가고 싶겠어요? 또 연장해서 주세요. 가져가고 싶겠죠? 네. 그럼 앞으로는요, 예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개가 되는지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 14개가 바뀌었으면 그 이유도 찾아봐야 되겠고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용이 늘어나는 방향보다는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혁 의원님. 근데 보면 이게 2021년 4월 달에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됐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제 민주당의 그 군수와 정치인들이 이거 바꿔달라. 네. 공개적으로 요구하겠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발을 했고. 네. 그다음에 마침 또 김성교 의원이 본인이 이제 양평 군수 출신이기도 하고 네. 국토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국민의힘 소속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 말이 맞아. 좀 바꿔줘야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야당과 여당의 어떤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건데 저는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 대통령이 취임한 게 작년 5월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대로 하자면은 야, 그 주변에 김건희 여사 땅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무슨 청와대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서 그걸 바꿨을 거야. 라는 식의 뉘앙스로 공격을 계속 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야, 그 공개적으로 돼 있는 노선을 우리 가족이 있는 땅이 있으니까 글로 바꿔. 라고 그때 당시에 국토부 관리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민주당에서 임명됐을 사람들 아니에요. 네. 대통령 취임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 바꾸려면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하자면 그런 식으로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서 갔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대응이나 이런 것도 좀 너무 과격하거나 급작스러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굉장히 불행한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결정 혹시 원 장관이 좀 즉흥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기사 볼까요? 네. 국토부도 여당도 몰라 대통령실 원희룡 즉흥적 결정한 듯이란 한겨레 기사입니다. 네. 지금 여기 보면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확산에 대통령실 장관을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국토부 사업 철회 맞습니까? 설왕설래 국힘 내 백지화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일단 국토부 그리고 여당이 왜 몰랐던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과 원희룡 장관이 서로만 얘기를 하고 좀 즉흥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역 수원 사업인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정쟁에 휘말리는 걸 원 장관이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한 것 같다. 말씀한 부분,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라는 이 부분, 여기에 대해선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진행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게 대통령 지시였는지는 모르겠다라는 건데 장혜찬 최고님. 이 사안 관련해갖고 대통령실이 크게 개입을 지금 안 한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경제수석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이 잘 몰랐을까요, 이 사안을? 네, 기본적인 상의는 했겠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방금 전 원희룡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 출연한 걸 보니까 국토위 여당 간사와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전격적인 발표이다 보니 네. 이게 좀 충격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애초에 아무 언급을 어떻게 당이나 대통령실과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 책임의 어떤 주체, 책임의 결정은 자신에게 있고
장관으로서 이후 거취를 포함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사를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장관이 분명히 드러낸 만큼 이후의 여론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또 이 논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현재는 양평 군수가 국민의힘 출신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어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내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지역의 수건 산업이 무산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한 만큼 이게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정쟁으로 가거나 또는 그 의혹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걸 뭐 안 하겠다라는 일단 충격요법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저는 끝이 아니라 이 논의를 좀 정리해가는 한 과정이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뭐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고 국토위에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간사 주재로 뭐 긴급 비공개 면담을 한다던가 해서 네. 좀 양평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나온 기사를 또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이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한 원희룡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또 민주당이 반박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식의 강대강으로 가게 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관이 이 결정했다고 해서 이게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기 공백만 길어지고 원희룡 장관만 더 키워주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강대강 대치로 가지만 이럴 때 역할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니까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간사가 장관도 들어오라 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들어오라 하고 양평 네. 군수도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전직 양평 군수 민주당 사람이었던 정동균 전 군수도 들어오라고 해서 밤샘 토론을 뭘 하든 좀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강대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어제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원장관, 이재명 의혹 근거 없으면 당 간판 내려야 야당에 책임을 넘겼다라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실명을 좀 거론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은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찔끔찔끔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이 저를 고발하십시오. 수사에 응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대신 그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이 부분은 그 대통령실과 좀 논의가 된 건가요? 제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저의 정치 생명과 장관직을 걸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민주당 간판을 거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네, 지금 원희룡 장관 굉장히 세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 걸고 정치 생명도 걸겠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당 간판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종혁 위원님 네.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 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콕 집은 이유는 뭘까요? 뭐 당연한 거죠.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떻게 네. 보면 두 분의 악연은 사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원희룡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네. 그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렸잖아요. 대장동 네. 사건이 막 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뭐고 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무엇이 의혹이고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그때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이런 이름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정치인 원희룡이 그 대선에서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지만 네. 정치인 원희룡이 아주 그 뭐랄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아마 그것이 국토부 장관으로 가는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겠죠. 네.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무슨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어서 그걸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없는 괴담인데 후쿠시마 괴담에 의해서 또다시 이런 식으로 괴담에서 괴담을 이어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야당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아마 차기 대선 후보도 꿈꾸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정치적 계산도 노림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니 정말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한번
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게 속된 네.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이 김의겸 그 의원에 대해서 나는 다 걸겠습니다. 김 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과 비슷한. 그때 이제 김 의원이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글쎄 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무슨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거,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지금. 대통령실이나 그 김건희 여사나 혹은 대통령이 거기다 압력을 해서 저걸 바꿨던 건지 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식의 뉘앙스로 주장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네. 원희룡 장관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콕 집어서 또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죠. 일국의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뭐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현 정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뭘 자꾸 도박을 합니까?